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수 해석학 적분단원입니다. 복수 해석학 적분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두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4학년도 전공 A 2번 문항 2점 100점의 단답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소 변수 함수 W가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한 실변수 X, Y가 단일 매개 변수 T로 표현될 때, 그리고 단일 매개 변수 T는 구간 A, B, U에서 정의됩니다. 자, 이런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바로 구간 U에서의 적분. 실수 파트에 대한 적분, 허수 파트에 대한 적분으로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을 정의합니다. 이와 같이 정의하면은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더함수를 이용해서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까지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실변수 x, y가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있는 실변수 x, y가 단일 매개 변수 t로 표현될 때, 실수 파트에 대한 적분, 허수 파트에 대한 적분으로 정의한다는 것. 주의해야 될 것은 미적분학에서의 평균값 정리와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와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복소 변수에서 적용시킬 때는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 왜 그러느냐?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하지 않는 복소 변수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 함수인 복소 변수 함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런데 0이 되는 값이 다음과 같이 존재해요. 즉,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복소 변수 함수에서는. 그러면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가 단일 매개 변수 t로 표현되죠. 그래서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정리, 실수 파트에 대한 적분, 허수 파트에 대한 적분을 하면은 결과가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0이 될 수가 없죠. 즉,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소 변수에 대한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있는 실변수가 단일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단일 매개 변수에 대한 구간에서에 대한 적분, 즉 실수 파트에 대한 적분, 허수 파트에 대한 구간에 대한 적분으로 정의한다는 것. 주의해야 될 것은 미적분학에서의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와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가 복소 변수 함수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적분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과 관련된 개념이었습니다. 기출문제로 살펴보겠습니다. 2019학년도 5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예요. 복소 평면에서 곡선이 단일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단일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직교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가 있죠. 직교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t가 0부터 1까지는 2의 i phi t예요. 이건 바로 원을 나타내는데
360도를 회전하는 건 아니죠. 딱 0부터 파이까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1에서부터 3까지는 t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 3 넣으면 1 나오죠. 바로 직선이 됩니다. 곡선 C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나타낸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이 경로 위에서의 복소 적분이에요.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은 단일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경로 C 위에서의 적분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적분 단원으로 따로 분리해 냈습니다. 이거를 이 다음 단원인 경로 적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시간이 지금 현재 풀이하는 방법보다 상당히 걸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경계곡선에 의한 유개인 영역이 만들어지면 그 유개인 영역을 D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이때의 경로 적분, 특히 복소 해석학에서는 경로 적분 컨투어 인테그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다음 시간에 다음 단원에서 상당히 다룰 겁니다. 우리 벡터 해석학에서는 라인 인테그럴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개념은 같지만 복소 변수에서와 실변수에서의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벡터 해석학에서 또 상세히 다룰 겁니다. 자, 이렇게 경계곡선에 의해서 유개인 영역이 만들어지면 경계곡선에서의 선적분, 이 선적분입니다. 곡선이 길이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소 평면이잖아요. 제가 복소 변수를 썼습니다. 그러면 복소 평면에서는 라인 인테그랄, 컨투어 인테그랄 어떻게 정의하느냐? DZ로 정의합니다. 이거는 곡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복소 평면에서는 DZ로 정의했다는 것은 마치 취한적분처럼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 Z = ZT로 주어져 있으니까 Z'T에 DT가 DZ에 해당되는데 실변수로 봤을 때는 이 DS가 바로 뭐냐면은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ZT라고 뒀을 때는 곡선의 길이 이렇게 차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DZ 복소 적분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건 제가 다음 단원에서 다룬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개념을 이용해서 풀면 시간이 현재 지금 풀이하는 것보다 상당히 걸린다는 거. 자, 그래서 뭘 이용하느냐? 경계곡선에 의해서 유개인 영역 D가 만들어지면 이 경계곡선에 의한 선적분은 실제로 두 개의 선이죠. 이거 정확하게 쓰자면은 C1 경로적분을 또 두 개를 해야 됩니다. C2. 자, 그런데 유개인 영역이 만들어지면 바로 뭘 할 수 있느냐? 유개인 영역 위에서의 더블 인테그랄. 더블 인테그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중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린 띠어럼이죠. 더블 인테그랄 계산법에 대해서는 벡터 해석학에서 상세히 다룰 겁니다. 여기서의 중적분은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거. 다음 단원인 경로적분의 개념을 쓰는 것보다. 그러면 그린 띠어럼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경로적분을 그린 띠어럼을 적용시키기 위한 더블 인테그랄로 바꾸기 위해서는 요 피적분 함수 형태를 조금 바꿔줘야 돼요. 어떤 형태로 바꿔줘야 되냐면은 지금 실수 파트, 자 이렇게 쓸게요. 실수 파트, 그 다음에 허수 파트. DZ잖아요. 그죠? DZ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DX 더하기 IDY.
그러면 이 적분이 어떤 형태로 바뀔 거냐면은 제가 또 계산한 형태를 또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pdx qdy. 그러면 그린 띠름이 어떻게 적용이 된다? dy의 계수에 해당되는 q를 x에 대해서 편도함수, dx에 대한 계수에 해당되는 p를 y에 대한 편도함수. 이렇게 중적분으로 계산한다는 거. 그리고 벡터 해석학 과목이 아닌 이와 같이 지금 복소 해석학이라든지 혹은 미분 계학이라든지 이렇게 더블 인테그랄을 계산할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이걸 묻는 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 피적분 함수가 상수로 나타나요. 상수로 나타냈을 때의 더블 인테그랄은 바로 이 유개인 영역의 넓이가 된다는 거.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음 단원에서 다룰 경로적분의 데피니션을 이용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제가 적분 단원으로 분리해냈습니다. 세분했습니다. 적분을 3개 단원으로 분류했어요. 적분, 경로적분,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라. 그래서 곡선에 대한 벡터 방정식을 지각하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경로가 2개가 주어진다는 거. 직선 경로와 반원 경로. 경로에 의해서 유개인 영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로적분은 유개인 영역에서의 더블 인테그랄로 계산한다는 그린 띠름을 이용한다는 거. 그린 띠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적분 함수를 dx와 미분 형식 dy의 결합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dz를 dx 더하기 idy 형태로 고쳐 쓴 다음에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dx, dy 그린 띠름 적용시킬 수 있죠? 실수 파트에 대해서 dx, dy 호수 파트에 대해서 그린 띠름을 각각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은 정리를 하면은 딱 이렇게 나타나죠. 피적분 함수가 상수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유개인 영역이 어떻게 주어져 있었냐면은 반지름의 1인 반원이었죠. 반지름의 1인 반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유개인 영역의 넓이, 반원의 넓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복소 적분 값은 파이가 되겠습니다. 복소 해석학, 미분계학, 벡터 해석학 과목이 아닌 과목에서의 더블 인테그랄 계산할 때는 그린 띠름을 적용하는 문제로 대부분 출제가 된다. 왜냐? 묻고자 하는 게 주 내용이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계산 과정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 전공의 2번 문항의 이전 배점의 단답형 문제입니다. 3분 이내에 해야 되겠죠. 복소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곡선 C 위에서의 경로적분입니다. 그럼 곡선 C에 대한 벡터 방정식은 복소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죠. Z에 대한 크기가 1인 겁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Z와 Z의 켤레 복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게 1입니다. 그럼요, G바분의 1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G바분의 1은 Z가 되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고쳐지냐면은 G바의 DZ 빼기 G의 DG바. 경계곡선이 유개인 영역을 만드니까 이 경계곡선에서의 적분은 유개인 영역에서의 중적분과 같다는 그린 띠름을 이용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린 띠름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인 dx와 dy의 결합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면 z를
x 더하기 IY로 두면은 x 빼기 IY, dz는 dx 더하기 I dy 빼기 x 더하기 IY, 그 다음 dx 빼기 I dy, dz 반응. 그러면 이거를 어떤 형태로 고쳐줘야 되겠다? pdx 더하기 qdy, 그 다음 허수 파트에 대해서 p 프라임 dx 더하기 q 프라임 dy. 그러면 그린 띠어럼 3분의 1 내에 해결할 수 있겠어요? 뭐를 명심하셔야 된다? 경계곡선에 의한 경로적분 혹은 선적분은 만약 경계곡선에 의해서 유개인 영역이 만들어지면 그린 띠어럼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 물론 경로적분 해도 돼요. 근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그래서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자, 이제 그린 띠어럼을 적용시킬 수 있죠. 따라서 비적분 함수가 상수로 나타나죠. 그러면 바로 유기인 영역이 바로 뭐였었나요? 반지름이 1인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1인 원의 면적에 4i를 곱하면 되죠. 따라서 4파이 i가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분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자, 단원에 대한 리뷰는 복소변수함수에 대한 적분을 복소변수에 대한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에 대한 실변수가 단일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단일 매개 변수에 대한 구간에서에 대한 적분으로 미적분학에서의 구간에서의 적분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복소 변수에서는 실변수에서의 미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와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왜? 복소 변수에서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하지 않는 복소 변수 함수가 존재하죠. 그리고 경로 위에서의 적분을 할 때 경로에 의한 유개인 영역이 만들어지면 경로 C에 의해서 유개인 영역이 만들어지면 경로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린 띠어럼을 적용시키자. 경로 C에 의한 경로 C에 의한 유개인 영역이 만들어지면 유개인 영역에서의 더블 인테그랄, 즉 그린 띠어럼을 이용한다는 것. 지금까지 적분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로적분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